박사님, 제가 아이가 5살짜리 아이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박사님 강의를 막 더 귀 기울여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특히 자기 조절력을 키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네. 강의 듣는 내내 아주 깊게 새겨졌어요. 네. 네. 근데 박사님 사실 저는 총각입니다. 예. 근데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분명히 아빠, 엄마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잖아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삶의 중심이나 이 집안이 돌아가는 이 체계가 아이가 상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건강한 가정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미 상전이 된 그런 집안인, 아이가 상전이 된 집안인 경우 엄마 아빠가 좀 어떻게 해주면 좀 바람직한 가정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제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해가지고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는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 부분인데,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적에 저는 이 야구에는 감독이고 코치가 따로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두 분 다 이 전문가거든요. 야구 전문가인데. 그렇죠. 왜 코치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을까? 코치라는 사람은 정말 그라운드에 내려가서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아주 뭐 세기까지 가르치는 게 코치지만 대개 야구 감독은 저 더가웃에서 잘 나오진 않잖아요. 또 뒤에서 발창 끼고. 그러나 이제 운동장 전체는 그 야구 감독의 그 작전이라든가 이런 그 참 성격이 거의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이제 전통적으로 대개 코치는 엄마가 역할을 맡았고 또 감독 역할은 이제 아빠가 맡았고 그래서 그런 그 역할이 최근에는 이제 거꾸로 된 집도 참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그것은 시대상으로 저는 그렇게 흘러가도 괜찮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엄마가 감독이 되든 아빠가 코치가 되든 두 사람 다 똑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코치 역할을 하는 사람,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지 권위가 생깁니다. 예, 아빠는요. 그러니까 아빠는 뭐 말 안 하고도 감독은 뭐 더가웃에서 그냥 지켜보지 뭐 일일이 뭐 심판한테 막 대들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큰일 아니면 뒤에 그냥 쭉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빠의 역할이나 감독의 역할인 것은 사회 도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엄마는 좀 더 가깝게 이 정적인 애정의 역할을 그게 선수들이 아프면은 정말 코치들은 그 옆에서 같이 함께 잠도 자고 그게 이제 엄마의 전통적인 역할인데 지금 저는 뭐 그걸 꼭 엄마 아빠의 전통적인 역할을 고집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좀 잘게 코치 역할을 하면은 한 사람은 좀 뒤에서 딱 지켜보는 원칙을 지키고 그런 그 아빠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 중에 누군가가 꼭 권위를 가지고 예. 아이들을 좀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힘을 그렇습니다. 좀 가지고 있는 예.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육아를 위해서 부모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몇 가지 좀 꼽아주신다면요. 참 행복한 육아가 원칙인데 그게 그렇게 정말 꼭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행복한 육아라는 것은 결국 부모 두 분이 다 행복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행한 엄마가 정말 행복한 아이를 길러낼 수 없듯이 아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들에게는 일관성 있게 키워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게. 엄마는 이렇게 하고 아빠는 저러라 그러고. 또 어떨 때는 기분 나쁘다. 애가 어떨 때는 책상 위에 뛰어놀 때는 잘한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빠가 좀 기분 나쁘다고 야 책상 위에서 그러면 돼 그러고 야단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네. 그렇게 항상 일관성 있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저는 그것만은 꼭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박사님, 이제 오늘이 2014년 1월 1일입니다. 이제 많은 가정에서 지금 이제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이때 이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에서 이제 아이와 함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글쎄 이제 무슨 계획을 하든 난 첫째는 아이하고 의논을 좀 하자. 사실은 이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아이들의 세계는 아이들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령 뭐 어디 캠핑을 간다든가. 그럼 아이들은 어디 가면 캠핑이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하는 일이 바쁘니까 아이들 세계를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하고 싶으냐 하는 것은 일단 아이하고 의논을 하고 또 그렇다고 아이가 갖고 있는 정보가 교육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또 아이들은 우선 재미있고 막 그런 데만 갈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 왜? 그게 바로 적성의 발견입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무슨 분야에 가장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걸 찾아서 개발해서 그거를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그것은 가정교육도 그렇고 학교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인 이상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하고 많은 의논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야구장에도 가보고 또 그러냐면 어떨 때는 이제 법원에도 한번 가서 그 형사 피의자들이 예를 먹고 있는 것도 한번 봐야 되고 예를 들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어느 분야가 눈이 바짝 띈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자기의 적성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는 일단 해보니까 관심이 있고 해보니까 재밌고 또 남들보다 잘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도 거기에 바로 그 아이의 장점이 있고 적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아빠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참으로 많은 일을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되게 이 아빠들이 요즘 보면요. 너무 또 뭐 직장 일하면 너무 바쁘고 그동안에 막 수험 공부에 쫓겼죠. 그리고 직장에 있으면 쫓겨죠. 그러니까 그런 캠핑을 하는데 텐트를 못 쳐는 아빠가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아이들하고 캠핑을 하고 나가면은 아빠 교육을 따로 시킵니다. 애 몰래. 애는 저 선생님하고 저 산에 올라가라 그러고 예. 그동안에 아빠 교육을 시킵니다. 캠핑을 어떻게 하고 밥도 못 짓는 아빠가 있습니다. 예. 그럼 뭐 할 줄 아나요? 라면은 끓일 줄 아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아빠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뭐 밥도 함께 지어 먹고 그래 좀 썰면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유치원에 캠핑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빠와 함께 하는 캠핑입니다. 반드시 아빠가 같이 가야 돼. 예. 근데 이 아빠들은요, 대단히 곤혹스러워합니다. 당장 아이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그 질문부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이하고는 가급적이면 이 아빠가 좀 더 이 아빠는요, 남자 아이들에게든 여자 아이들에게든 이 아빠의 존재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아이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게 저는 아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죄송하지만 저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빠는 진짜 그런 캠핑을 가거나 아이와 단 둘이 있을 때요. 남자아이가 됐건 여자아이가 됐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우선 이제 아이가 어떤 분야에 제일 관심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야 됩니다. 그게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아빠가 함께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니까요. 이렇게 어떤 분야에 관심이 너는 가령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친구 이야기는요.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아빠한테 당신은 아이 친구 이름을 아주 성명까지 이름뿐만 아니고 성까지 네. 성명을 몇 사람이나 아느냐 저는 꼭 묻습니다. 최소한 5사람의 성명을 딱 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장가 가시거든 꼭 그렇게 하십시오. 5명. 예, 5명. 최소한 5명의 아이들 친구, 제일 친한 친구의 성명을 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부터 이제 묻는 거죠. 너 친구는 누가 제일 친하냐? 함께. 그리고 이제 가족과 함께 하는 거를 우리가 세교라 그럽니다. 세대를 걸쳐서 친교를 쌓는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이제 아버지, 엄마 친구가 나이가 모두 비슷하다는 또래가 그러면 그 가족이 모이면은 아이들도 또래가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모끼리 친하니까 이미 검증된 부모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심하고 친교가 되고 사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세교 집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 선비 집안은요. 세교 친구가 몇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내력을 그 집의 정말 이 전통이나 가문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하는
하는 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아이들과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요, 이 어른들의 세계도 실제로 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는 잘 못 봤습니다만 이 어린이들을 딱 아주 정장을 하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도 한 번씩 데려가야 돼요. 그래가서 그런 분위기도 알아놔야 돼요. 네. 예. 아이의 친구 이름 5명. 네. 네. 그 아빠들이 이렇게 어디에 놀러 갔을 때 아이들하고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한 이유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그 둘의 접착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또 엄마가 아닐까 싶고, 네. 그래서 엄마가 자연스럽게 아빠도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네. 엄마가 행복하고 아빠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한, 그래서 정말 모든 가족의 행복한 2014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또 함께 하게 되네요. 네. 아, 정말 이시원 박사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2014년 1월 1일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강의 내용은요, 부모 홈페이지 방송 정보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년 계획 다시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